통일 정책과 통일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역대 정부의 통일 정책이 어떠했는가를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현재 문재인 정부의 통일 정책을 논의를 하는 시간을 갖고요. 그리고 남북한 통일 방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역대 정부의 통일 정책 한번 살펴볼까요? 대한민국은 식민 통치와 민족 분단 등의 역경 속에서도 짧은 기간에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달성한 국가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단 체제의 지속에 따른 이 불안정성은 우리 민족의 지속 가능한 발전의 지체를 초래하고 있고, 또 분단 극복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되어 있죠. 분단을 극복하고 평화와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통일의 상대인 북한과 협력을 모색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북한은 분단 체제 속에 민족 간 전쟁으로 인해 오랜 기간 적대감과 상호 불신을 키워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한이 상호 이해와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고요. 상호 입장 차이를 좁히기 위한 대화와 교류, 협력 등 일련의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그동안 새로운 남북관계를 정립하기 위해 정부는 다각적인 시도를 해왔죠. 통일 정책은 통일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면서 남북 관계를 관리하고 개선하려는 정부의 정치적인 선택인 동시에 그것의 구체적인 표현인 것이죠. 통일 방안은 통일에 대한 정부의 입장, 통일의 원칙, 또 통일에 대한 접근 방식 등을 포괄해 행동 지침으로 구체화한 밑그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통일 정책과 방안은 대체로 공익에 기초한 국가의 다른 정책과 마찬가지로 시대적 상황과 국민적 요구, 정부의 정책적 의지 등에 따라 변화되어 왔습니다. 우리의 통일 정책도 원칙을 유지하는 가운데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현실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보완 발전되어 왔지요. 통일 정책에서 견지해온 일관된 기조는 민주적 절차에 의한 평화적 통일과 민족 구성원 모두의 자유와 인권과 번영이 보장되는 통일 등으로 요약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통일에 대한 인식은 당위론적 차원에서 현실적인 차원으로 변화되어 왔습니다. 자, 이러한 변화는 선평화 후 통일의 정책 기조를 수립한 1970년대를 분기점으로 해서 북한 체제의 존재를 인정하고 북한을 대화 상대로 받아들인 것에 기초해서 나타난 것이죠. 1970년 이전에는 북한 지역 자유총선거론, 남북 자유총선거론, 국도 통일을 위한 실력 배양론, 선 건설 후 통일론 등의 정책이 제시되다가 1970년대에 들어서 미소 간의 화해 협력 무드와 또 미중 간의 화해, 일중 국교 수립 등 국제 정세의 변화 속에 북한에 대한 현실적 인식을 토대로 통일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 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970년 이전의 통일 정책을 한번 살펴보자면요. 대한민국은 유엔 감시하에 남북 총선거와 평화통일 추진을 권고한 유엔 총회 결의안
따라서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의 감시 아래 자유총선거를 실시한 후에 헌법 공포에 이어서 정부 수립을 내외에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측의 거부로 북한 지역에서는 자유총선거가 실시되지 못했죠. 그러므로 인해서 국회 의석 중에 북한 측의 몫으로 배정한 이 잔여 의석은 공석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당시 대한민국은 유엔이 승인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입장에서 불법 단체인 북한이 잠정적으로 점령하고 있는 실질을 원상 회복해야겠다는 것을 통일의 핵심 내용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실지 회복과 협상 불가론이 제1공화국의 통일 정책의 기조를 이루게 되었고요. 북한의 남북 협상론에 대한 대응 논리로서 이른바 북진 통일론을 개진하기에 이르렀던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유엔 감시하에 인구 비례에 의한 이 남북한 총선거를 통일 방안으로 제시하였던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이 이승만 정부 제1공화국의 통일 정책에 대한 논의였죠. 자, 다음은 이 제2공화국 장면 정부의 통일 정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유엔 감시하에 남북한 자유총선거에 의한 통일 방안은 제2공화국에서도 개성되었고요. 제2공화국의 선 경제건설 후 통일의 원칙은 다음 정부의 통일 정책의 기조로 또 개성이 되었죠. 자, 제3공화국의 박정희 정부는 유엔을 통한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의한 통일, 실지 회복에 의한 통일, 통일을 위한 재반 문제에 대비하기 위한 연구와 태세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통일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자, 이 같은 실력 배양론과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의한 국토 통일론은 선 건설 후 통일의 정책 기조 속에서 추진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70년대 이전의 통일 정책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요. 다음은 70년 이후의 통일 정책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도록 하죠. 자, 1969년 닉슨 닥트린과 미중의 접촉 그리고 일중의 접촉 등으로 인한 이 국제 정세의 변화 속에서 우리 정부는 북한에 대한 현실적 인식을 토대로 통일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70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평화통일 구상선언을 통해 북한 정권의 실체를 인정하고 대화와 협상, 교류와 협력을 통해 평화통일의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천명한 바 있죠. 이 평화통일 구상선언 이후에 분단 26년 만에 1천만 남북 이산가족 찾기 운동을 위한 남북대화가 개최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우리 정부가 제시했던 인도적 문제의 해결, 비정치적 문제의 해결, 정치적 문제의 해결이라는 이 남북 문제 해결의 3단계로는 70년대 이후 정부의 통일 접근의 주요 시각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남북 적십자회담과 병행해서 남북 분단 이후 최초의 남북 당국 간 공식 문서라고 할 수 있는 7.4 남북 공동성명이 1972년 7월 4일 발표되었었죠. 이 7.4 남북 공동성명의 핵심은 통일의 세 가지 원칙, 즉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에 대한 남북 간의 합의였던 것입니다. 7.4 남북 공동성명 발표 이후의 남북관계는 인도적 차원의 대화인 적십자 회담과 함께
정치적 차원의 대화인 남북조절위원회 회의가 진행되는 새로운 단계로 발전을 했었죠. 그러나 이 7.4 남북공동성명은 북한이 73년 8월 우리 정부의 평화통일의 의지를 표명한 평화통일 외교정책에 관한 특별선언, 6.23 선언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 선언 등을 이유로 남북조절위원회 회의를 일방적으로 중단함으로써 유명무실화되어 버렸습니다. 또한 정부는 1974년 1월 18일에는 북한의 남북 불가침 협정 체결 제의에 이어서 74년 8월 15일 남북 간의 평화공존과 평화통일을 위한 평화통일 3대 기본 원칙을 제안을 했습니다. 자, 이 원칙의 내용은 첫째, 평화통일을 위해서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남북 간의 대화와 교류가 필수적 과정이라는 점. 둘째, 남북 총선거를 위해서 남북 간의 신뢰 조성과 동질화가 촉진되어야 한다는 점. 셋째, 총선거 실시와 관련해서 정부 수립 후 지속되어 온 유엔 감시하라는 조건을 공정한 선거 관리와 감시로 변화시킨 것이었습니다. 평화통일 3대 기본 원칙은 종전의 선건설 후 통일에서 선평화 후 통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었고요. 이 기조는 우리 정부 통일 정책의 기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평화통일 3대 기본 원칙은 종전의 선건설 후 통일에서 선평화 후 통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고요. 이 기조는 우리 정부 통일 정책의 기본이 되고 있습니다. 제5공화국의 전두환 정부는 남북한 당국 최고 책임자 회담 개최를 북한에 촉구하는 한편 민족화합 민주통일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 민족화합 민주통일 방안은 통일은 민족 자결의 원칙에 의거해 결의 전체의 의사가 골고루 반영되는 민주적 절차와 평화적 방법으로 성취되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에 입각해 통일헌법의 제정으로부터 남북 총선거를 통한 통일민주공화국 완성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었습니다. 이어 정부는 민족화합 민주통일 방안의 실천 차원에서 민족화합 촉진 조치의 하나로 1982년 2월 1일 20개 항의 구체적인 시범사업 추진을 북한 당국에 제의하게 이릅니다. 또한 87년 우리 헌정사에서 처음으로 통일과 관련한 내용을 헌법에 규정하였습니다. 헌법 전문에서는 이 조국의 평화통일 사명을 천명하고 제4조에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의 수립과 추진을 명시했던 것이죠. 또한 제66조 제3항에서는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고 규정을 했던 것입니다. 자, 새로운 남북 관계의 정립을 위한 노력은 이 육공화국인 노태우 정부에 들어서서도 지속되었죠. 1988년 7월 7일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 소위 77선언이라고 하는데요. 이 77선언과 89년 9월 11일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구체화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77선언은 남과 북이 함께 번영을 이룩하는 민족 공동체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통일을 실현하는 지름길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남북 간의 화해 구조를 만드는 데 필요한 조치의 기본 방향을 제시한 정책 선언이었습니다. 이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은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먼저 민족 공동체를 회복 발전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정치적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간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국회에서 여야 사당 합의로 채택되었었죠. 자,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제1차 남북 고위급 회담이 90년 9월 서울에서 개최되었고요. 92년 2월 평양에서 개최된 제6차 회담에서는 남북 기본 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및 분과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합의서가 발효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같은 해 92년도죠. 5월과 9월에 개최된 제7차, 제8차 회담에서는 각종 분야별 부속 합의서를 채택 발효시켰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남북 대화를 일방적으로 중단시킴으로써 남북 기본 합의서는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게 되었죠. 이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은 김영삼 정부에 의해서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으로 개성 발전되었는데요. 한민족 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 방안이 정확한 명칭이죠. 줄여서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김영삼 정부로 이어졌고요. 자, 이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은 점진적 단계적으로 하나의 민족 공동체를 건설을 하고 또 그 이후에 통일을 이루어 나간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은 이후의 정부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통일 방안으로 개선 발전되고 있죠. 김대중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우선 목표로 설정을 하고 대북 화해 협력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화해 협력 정책은 우리가 먼저 남북관계 개선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임으로써 북한 스스로 변화의 길을 나올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죠. 소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이 햇볕 정책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입장에서 통일을 이루기 위해 남과 북이 공존 공영의 협력 속에 분단 상황을 평화적, 통일지향적으로 관리해 간다는 인식하에서 남북관계 개선에 역점을 둔 대북 정책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2000년 6월 처음으로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해서 남북관계 개선 방향과 당면 실천과제 5개항을 담은 6.15 남북 공동선언을 채택을 했었죠. 이후 남북관계는 분야별로 남북회담 추진을 통해서 인적, 물적 교류를 정대시킴으로써 한반도 평화와 화해 분위기를 모색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한반도 평화정진과 남북한 공동번영 실현 및 동북아 공동번영 추구를 목표로 하는 평화번영 정책을 추진을 했습니다. 2007년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해서 남북 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 소위 말하는 14선언이죠. 이 14선언을 채택을 하고 남북의 상호 존중을 토대로 정치, 군사, 경제, 사회, 문화, 인도주의, 외교 등의 영역에서 통일을 위한 공동사업을 추진할 것에 합의를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상생 공영의 대북 정책과 구체적인 추진 전략으로서 비핵 개방 3천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상생 공영의 이 대북 정책과 이 비핵 개방 3천 구상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필수적인 북핵 문제 해결을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조 속에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북한의 무력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면서
정상적 남북 관계의 정립과 실질적인 관계의 발전을 통해 통일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던 것이죠. 이전의 김대중 노무현 정부와의 통일 정책과는 상당히 차별화되는 그러한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박근혜 정부는 남북 간 신뢰 형성을 핵심으로 하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실행 계획으로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구상과 3대 통로를 제안을 했습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 간 신뢰 형성을 통해서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고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켜 통일 기반을 구축하고자 한 정책이었습니다.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구상, 소위 말하는 드레스덴 구상이죠. 이 드레스덴 구상과 3대 통로는 환경, 민생, 문화 분야 등 남과 북이 현재 여건에서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통해 남북 간 신뢰에 기반한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역대 정부의 통일 정책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간단하게 핵심적인 내용만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일정책 기조와 인식의 변화는 7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변화가 생겼다고 볼 수 있어요. 70년대 이전에는 선평화 후, 다시 70년대 이후에는 이 선평화 후 통일의 정책 기조가 수립이 되었는데요. 그 이전에는 70년 이전에는 선평화가 아니라 선건설, 선실력 배양, 즉 대결적인 구도를 의미하죠. 그래서 먼저 북한보다 우리가 우선적으로 건설을 먼저 추진하고 또 실력을 먼저 쌓고, 즉 여러 가지 어떤 정치, 경제, 군사적인 측면에서 북한보다 앞서 나가는 힘을 먼저 기른 다음에 통일을 추진하자는 게 70년대 이전의 기조였다고 그러면, 70년대 이후에는 이제 북한과의 어떤 대립 구도를 청산을 하고 또 북한의 실체를 인정한 상태에서 먼저 남북 간의 평화를 정착시킨 이후에 통일을 하자는 그런 정책 기조로 변화가 있었죠. 70년대가 바로 이러한 기점이었습니다. 자, 이 70년대를 기준으로 북한을 우리가 대화 상대로 인정을 하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죠. 자, 1공화국 이승만 정부의 통일 정책은 한마디로 말하면 북진 통일론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력으로 북한을 통일하자는 것이었죠. 그런 다음에 유엔 감시하에 인구 비례에 의한 남북한 총선거를 해서 통일을 이루자는 것이었는데요. 이때 이승만 정부의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은 이 불법단체라는 것이죠. 북한이. 그래서 북한이 잠정적으로 점령하고 있는 이런 실질을 원상 회복해야겠다는 것이 이 통일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진 통일론, 무력으로 통일을 해야 된다는 이러한 통일 정책 기조를 가지고 있었죠. 자, 이러한 통일 정책 기조는 결국은 제2공화국인 이 장면 정부에 들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선경제 건설 후 통일론으로 이어졌는데요. 그 기조는 크게 변한 것이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제3공화국 박정희 정부가 들어서죠. 그러면서 여전히 이 앞정부의 선건설 후 통일 그리고 실지 회복에 의한 통일론 이런 것들이 기조를 이루고 있었고요.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의한 국도 통일론 등을 주창을 하게 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3공화국의 초기만 해도 70년대 이전만 해도 박정희 정부의 통일정책 기조는 전 정권의 통일정책 기조와 별반 차이가 없었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제4공화국 박정희 정부에 들어서서 즉 70년대 이후에 박정희 정부에서는 이 평화통일 3대 기본 원칙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평화 정착과 대화 교류,
신뢰 조성과 동지화 촉진, 총선거 이러한 3대 기본 아래에서 선평화 후 통일 정책을 통일을 하는 이런 정책으로 기조가 변화가 됩니다. 이 이전에 이 시기에 72년 7.4 남북 공동성명이 발표가 되고요. 이를 바탕으로 해서 남북 조절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정치적인 어떤 협력체죠. 남북 간에 남북 조절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남북 간의 적십자 회담과 또 이산 가족 찾기 운동 이런 것들의 어떤 추진을 실질적으로 하면서 이 시기부터 우리의 통일 정책이 북한을 대화의 실체로 인정하는 그러한 정책 기조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박정희 정부 제4공화국에서부터 이러한 출발이 이루어진 것이죠. 이어서 제5공화국 81년도에 이제 제5공화국이 탄생을 하죠. 80년도군요. 제5공화국이 전두환 정부가 탄생을 하면서 그랬던 정책 기조는 바로 민족 화합 민주 통일 방안인데요. 민족 자결의 원칙 아래에서 민주적 절차와 평화적 방식에 의해서 통일을 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통일헌법을 제정을 하고 남북한의 총선거를 통해서 통일정부를 구성하자는 그러한 통일 방안이었습니다. 자, 제6공화국 노태우 정부에 들어서서는 민족 자존과 평화 통일을 위한 특별선언 77선언이라고 합니다. 이 77선언을 통해서 한민족 공동체의 통일 방안을 제시하게 되고요. 이어서 이 김영삼 정부에서는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즉 한민족 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의 통일 방안을 정책 기조로 삼았고요. 이어서 이 김대중 정부에서는 적극적인 통일 정책을 실천을 하려고 상당한 노력을 했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화해 협력 정책,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햇볕 정책이 하나의 통일 정책 기조로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고 또 남북이 상호 신뢰 속에서 적극적으로 통일을 추진해 나가는 이런 정책을 폈고요. 이후에 노무현 정부도 김대중 정부의 통일 정책을 개성하고 발전시킨 이 평화 번영 정책을 정책 기조로 삼았고요. 그러나 노무현 정부 이후에 이제 정권이 진보 정권에서 보수 정권으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이명박 정부에서는 상당한 통일 정책의 기조에 변화가 오게 되죠. 상생공영의 대북정책과 비핵개방 삼천 구상이라는 통일정책 기조 속에서 북한의 이 핵개발에 대해서 이 국제 공조를 통해서 먼저 북한의 핵을 한반도의 비핵화를 이룩하고 그러한 전제 위에서 통일을 하자는 그러한 정책 기조로 이어졌고요. 이어서 박근혜 정부도 마찬가지 이명박 정부의 기조 선상에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구상 그리고 드레스덴스는 3대 통로 이런 제안을 통해서 이명박 정부와 맥을 같이 하는 그러한 통일 정책 기조를 유지하게 되었고요. 이후에 오늘날 이제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는 또 한 번 상당한 통일 정책의 기조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결국은 이전에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화해 협력 정책과 평화 번영 정책을 기초로 한 새로운 이런 남북 관계의 개선을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현재 직접 목도하고 있는 것이죠.